어레이 중에서 2차원 어레이를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0부터 시작해서 39까지 원소가 40개인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마이 어레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이 어레이를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 배열의 형태를 바꾸는 함수가 reshape입니다. 형태를 바꾸려는 거죠. 형태를 바꾸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형태를 바꾸느냐 하면 행이 5개고 열이 8개인 그러니까 행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 배열로 바꾸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생기는데 이런 2차원 배열을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리쉐이프 형태를 바꾸는 명령어를 하려면 여기에 행과 열을 곱한 개수가 이 원소의 개수하고 같아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40개인데 만약 리쉐이프 하기를 5 곱하기 7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게 오류가 날까요? 아니면 7개씩 하고 남은 곳에는 5개만 5, 7, 35 5개만 들어갈까요? 근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를 뭐 그렇게 항상 책을 찾아서 외우려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y array를 해서 numpy array 해서 아니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a range 해서 0부터 40 그래서 프린트 하기를 my array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my array를 형태를 바꾸겠다. 그래서 뭐 행이 5개고 열이 8개면 잘 해결되죠. 그런데 행이 5개고 열이 7개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된 거를 met2라는 데다가 값을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value error 해가지고 오류가 나죠. 그래서 사이즈가 40개인 거를 5 곱하기 7로 리쉐이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럼 5 곱하기 7로 이제 리쉐이프는 안 되면 그럼 작으니까 안 되겠죠. 작으니까 안 되면 그러면 5 곱하기 9로 더 많이 하면 또 어떻게 되냐. 그래도 똑같이 이제 오류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쉐이프 모양을 다시 바꾸는 거죠. 리쉐이프 배열의 모양을 이렇게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 그 원소들의 개수하고 행과 열을 곱한 게 같아야 되겠다.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통해서 항상 이제 프로그래밍을 학습, 자기가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왜 되지 하는 거를 자기 자신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검증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기법을 지식을 배워가도록 이제 훈련을 하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또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트릭스 중에서 이제 하나를 빠뜨리고 그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어레이 배열을 할 때 그럼 배열은 numpy에서 np에서 그 차원을 보면 nd 어레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n 차원 numpy nd arra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D, A가 빠져. ND 어레이. 여기서 ND라는 게 뭐죠? N 차원. 그러니까 N 디멘전을 N 차원 어레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1차원도 N 차원 어레이인 겁니다. N 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런데 단지 차원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2468을 원소로 갖는 배열을 만들어서 이 2468 배열에 그 배열의 이름이 A 어레이인데 A 어레이의 차원이 뭐냐? 그래서 N 디멘전을 차원을 물어보는 게 NDIM이라는 이런 속성이죠. 이런 속성이 뭐냐 그러면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열은 차원은 1이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원소가 4개인 1차원. 그러니까 행은 하나고 열은 4개이죠. 그래서 앞에 행이 나타나고 뒤에 열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시돼야 되지 않느냐. 1, 4 이렇게 표시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행이 하나고 그 열이 4개인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쉐입을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행이 하나고 열이 4개인 2차원 배열이고 1차원 배열은 우리가 보통 벡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1차원 배열은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벡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벡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원 배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앞에 원소의 수를 쓰고 그 다음에 콤마를 하고 난 뒤 가로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표시하느냐 그러면 파이썬에서 그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뭐 미국에 가면 남자를 보고 he라고 말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영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2차원은 이런 이제 1차원 배열을 리쉐이프 모양을 행이 2개고 열이 2개인 걸 바꾸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의 차원은 n 디멘전은 몇 개냐면 2차원이다 하는 거죠. 2차원이고 이 배열의 모양은 행이 2개고 열이 2개인 배열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0부터 24까지의 배열을 A24라고 만약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꼭 2차원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아니죠. 3차원, 4차원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리쉐이프 모양을 바꾸기를 행이 2개고 열이 3개고 그다음에 3차원이니까 뭐 행열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뭐 뭔가가 4개인 이런 이 3차원 배열 직육면체의 형태로 만들어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가 이제 4개인 식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것들이 이 3개인 이런 이제 2차원 매트릭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보고 있으면 행이 3개이고 열이 4개인 그런 이제 2차원 매트릭스가 생기는데 이게 몇 개 생기는 거죠? 요 위에도 생기고 아래에도 생기고 2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차원 매트릭스가 2차원 배열이 2개 있는 것이 3차원 배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 배열에도 그 서버 배열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차원 배열의 서버나 2차원 배열의 서버 배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1차원 배열의 부분 배열, 서버 어레이를 정의하는 것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제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2차원 배열을 했는데 그것의 서버 배열을
부분 배열을 만들려고 그러면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매트릭스가 이렇게 쭉 있는데 마이 매트릭스가 예를 들면 0부터 시작해서 23까지 원소가 24개인 매트릭스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마이 매트릭스는 바이닷 어레이에 해서 레인지가 0에서부터 24까지다. 그래서 프린트 하기를 마이 매트릭스를 해보면 0부터부터 해서 쭉 23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거를 마이 매트릭스를 2차원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 마이 매트릭스를 이전에 있는 마이 매트릭스에서 리쉐이프 하기를 원소가 몇 개씩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 8개. 그러니까 행이 3개이고 열이 8개인 이렇게 만들었으면 마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 중에서 세 번째 행만을 포함하는 부분 매트릭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행의 수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의 수가 뭐가 되는 거죠? 0, 1, 2. 그러니까 행의 인덱스가 2가 되는 거죠. 행의 인덱스가 2이고 열은 모든 걸 다 한다 하는 게 이전에 잠깐 이야기했죠. 모든 원소를 다 한다는 게 그냥 세미콜론을 써줍니다. 그럼 세미콜론을 써주면 인덱스가 제일 낮은 값, 0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값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한다 하면 이제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열을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치 1차원 배열인 것처럼 두 번째 행만 표시한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고 열은 표시 안 돼서 콤마하고 그냥 이렇게 비워놔 놓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행의 부분 매트릭스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의 부분 매트릭스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열을 내가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열을 표시를 하겠다. 알고로 되어 있는 부분 매트릭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마이 매트릭스에서 행은 전부 다 하고 열은 첨자가 인덱스가 0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러면 0, 8, 16, 0, 8, 16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매트릭스가 부분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분 매트릭스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2차원 배열이 아니라 그냥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열도 그러니까 모든 행은 첫 번째 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배열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요 앞에 쓰질 않고 콤마만 하고 0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또 오류가 나와요. 그럼 이건 왜 오류가 나왔느냐? 마이 매트릭스에서 앞에 예제에서 있는 것처럼 세 번째 행을만 다 포함하겠다면 열은 전부 다 열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열을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행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열을 나타낼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썼는데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오류가 나느냐? 하지만 이것도 누차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주어를 먼저 쓰고 동사를 쓰고 그다음에 보어를 세 번째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나는 학생입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I student am 이렇게 안 하죠. I am student. 나는 입니다 학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미심쩍은 게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실제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되죠? 해서 자기가 그거를 계속 이해하는 방법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이나 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배열을 만들면 그렇게 되는데 행도 일부분만 하고 열도 일부분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걸 각각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배열이 2차원 배열이 있는데 10, 11, 12, 13, 14, 15, 16, 17, 18 그래서 행도 3개고 행이 이렇게 0, 1, 2 행이 3개고 열이 0, 1, 2, 3개인 9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배열이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의 행을 선택하고 그럼 이제 행은 0하고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0부터 2까지 그럼 2는 세 번째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 배열의 원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먼저 이제 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을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행과 열에 같이 포함되는 게 뭐죠? 10하고 11하고 16하고 17 이렇게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배열이 이제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부분 배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원소별 엘리먼트 와이즈 원소별 연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그 원소별 연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배열은 그 원소들의 데이터 형태가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원소들의 데이터 형태 D 타입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y 매트릭스의 D 타입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D 타입이 인테자 32비트 인테자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매트릭스에 포함되어 있는 평균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최대값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my 매트릭스에서 평균, 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민 하면 이게 함수인 거고 그 다음에 가로를 하면 그 실제 값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11.5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우리가 이런 가로를 사용하느냐 어느 경우에 가로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제 한번 그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제 합성을 하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y 매트릭스에서 그 다음에 디멘전 차원이 몇 개냐 그래서 ndim 할 때는 가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2차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에다 가로를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헷갈리죠. 어떤 경우에 가로를 쓰는지 어떤 경우에 가로를 쓰지 않는지.
그것도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가로를 쓰고 이런 경우에는 가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속성들은 가로를 쓰질 않고 그 다음에 함수들은 인자를 넘겨줘야 되니까 가로를 쓰고 뭐 그렇게 이제 보통 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오류가 나면 또 그렇게 크게 놀릴 필요가 없어요.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시험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와 틀렸다. 저거 외워야지. 그래서 안 틀리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실제 실행해보고 틀리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고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평균이 있는지 분산이 있는지 그런 거를 내가 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점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번 쭉 보면 되죠. 이게 맥시멈 최대값도 계산하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미니멈 최소값도 계산하는 게 있구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썸도 계산하는 게 있네. 그럼 이게 썸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썸을 하면 썸이 아니네. SM이 됐네요. SUM. 썸을 하면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의 값을 전부 다 더한 합계값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값을 전체 매트릭스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축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겠다. 그렇게 할 때는 apply along axis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axis, 이 축을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을 나타내는 게 행을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열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행을 나타내는 축이 0이고 열을 나타내는 축이 1이고 또 뭐 그 다음 걸 나타내는 축이 2고 그래서 n 차원 배열이 되면 이렇게 축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A라는 매트릭스, 이런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러면 A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엑시스 행의 축을 따라서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행의 축에 따라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행에 대해서 이 모든 행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에 대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행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열만 남는 겁니다. 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A 매트릭스를 행의 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이 행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10, 13, 16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13이 되고 11, 14, 17을 갖고 계산을 하면 14가 되고 12, 15, 18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15인 이런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의 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행축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열의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그럼 열의 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는 거죠? 행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열의 축이 없어져서 이렇게 열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서 모든 열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서 계산을 하면 그게 첫 번째 행에 대한 값이 나와서 11이 되고 그 다음에 13, 14, 15를 계산하면 14가 되고 16, 17, 18을 계산을 하면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의 축에 대해서 또는 열의 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통계 계산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체 매트릭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한 개의 축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축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를 한 개의 축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그 축을 따라서 해서 al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여러 개의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over 그 모든 축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over를 하는데도 축을 하나만 쓰면
똑같아요. 어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행의 축에 따라서 행의 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모아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면 지난 요 앞에 슬라이드에 보인 것처럼 13, 14, 15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건 요 이전에는 이게 뭘로 나오느냐 그러면 13, 14, 15에서 그 1차원 배열로 나오는 거죠. 벡터로 나오는 겁니다. 어롱을 쓰면. 그런데 여기에 오버를 쓰면 2차원 배열로 나와요. 그래서 행은 하나이고 열의 원소는 3개인 2차원 배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이 없어진 게 아니라 행의 차원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행의 축을 1이라고 그 x 축을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열의 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그 열이 없어지고 각각의 행에 대해서 계산된 그 평균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11, 14, 17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열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이 3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행은 3개고 열은 하나인 2차원 배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 똑같이 느껴질 수가 있지만 행이 3개이고 열이 하나인 2차원 배열하고 단지 원소가 3개인 1차원 배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과 열의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냥 그 전체 매트릭스에 대해서 A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하고 같죠? 그러면 A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값은 그냥 스칼라 값, 그냥 값인 14가 나오는데 여기처럼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apply over axis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행이 하나이고 열이 하나인 2차원 배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차원 배열의 원소가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값은 나오는데 그 형태가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가 1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 아니면 그냥 값이냐 그냥 값을 우리가 보통은 스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값. 그래서 14라는 값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4라는 값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라는 원소를 가지는 행이 하나이고 열이 하나인 2차원 배열하고는 그 데이터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배열과 매트릭스와 그런 것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